안녕하세요. 영동 상촌농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늘 날짜는 4월 24일입니다. 지금 이 사과밭은 작업묘 3년차 부사 사과밭입니다. 오늘 이제 얘기할 거는 유목 때 제일 중요한 제가 항상 사과나무를 키우면서 제일 중요하다고 항상 얘기하는 유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유인이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클립을 이용해서 이렇게 유인을 해요. 유인을 왜 해야 되는지 하는 방법하고 이런 걸 오늘은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유인을 제때 안 하면은 꽃눈도 당연히 안 와서 사과도 안 달리고 그래요. 그래서 이 유목 때 유인을 잘하면은 계속 사과나무 키우는 동안 계속 별로 할 일도 없고 꽃눈도 잘 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유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과나무가 이제 주간이잖아요. 주간에서 이제 척지가 이렇게 나오면은 처음에는 이제 신초 길이가 짧잖아요. 짧고 가늘잖아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 이클립 5cm 짜리를 사용을 해요. 5cm를 사용하는데 이 사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냐면은 이게 이제 신초가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신초가 처음에 나올 때 45도 각도로 많이 나와요. 그러면 보통 저희들이 10cm나 20cm 때 이 이클립으로 이렇게 유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 기부에서 해야지 이쪽에서 하면 안 돼요. 처음에는 여기서 이클립으로 이제 이렇게 기부해서 이렇게 꺾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수평이라는 뜻이에요. 여기가 거의 수평이 되죠. 당연히 밑은 좀 처질 수가 있고요. 이제 착가가 됐네요. 그래, 이렇게 이제 작은 걸로 이게 5cm 짜리예요. 5cm 짜리로 이제 작은 걸로 하고요. 이제 나중에 크면은 이제 더 큰 거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앞면하고 뒷면이 있어요. 이렇게 온폭 파여 가지고 지금은 앞면으로 했는데 이걸 또 중상단 같은 경우는 뒤집어서 하면은 수평 이하가 돼요. 여기가 볼록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게 사과가 지금 잘 왔는데 한 손으로 하려니까 위험하네요. 여기가 이렇게 꺾여요. 여기가 그러면서 수평 이하가 돼요.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하면 돼요. 보통 수평 유인할 때는 앞면으로 하고 상부 같은 경우는 수평 이하로 유인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뒤집어서 하면 돼요. 이게 사과나무가 새순이 물이 오르면은 잘 이게 부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살살 따르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요런 가지가 1년이 되면은 요렇게 굵어지잖아요. 그러면 5cm 짜리로 여기를 꺾었잖아요. 꺾었기 때문에 이게 목질화가 가을에 되면은 변하지 않아요. 이거는 그 다음에 한 번 이렇게 꺾어 놓으면은 뭐 5년 10년 돼도 항상 이 모양을 갖추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꺾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가지가 나가잖아요. 나가면은 여기를 이제 꺾었지만 이제 신초가 자라면서 이렇게 끝은 자꾸 하늘로 들리죠. 그럼 다음 해에는 이렇게 중간을 또 한번 꺾어 주는 거죠. 큰 걸로. 보통 중간에 꺾는 거는 저 같은 경우는 7cm, 8cm를 이제 추천을 드려요. 7cm, 8cm가 이제 좋아요. 이렇게 이제 작년에 신초 때 작을 때 5cm로 유인을 못 했잖아요. 이러면 올해 또 이렇게 유인을 하면 돼요. 제가 며칠 전에 유인 시작해 가지고 이 600평 이 밭 3년차 밭을 다 유인을 했어요. 이게 이클립이라는 게 비싸고 무제한으로 저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뺐다 끼웠다 이렇게 활용을 잘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를 꺾어주면은 이런 신초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여기를 안 꺾어주면은 이 각도가 45도 각도 되면은 이 부위가 지금 이렇게 신초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신초를 왜 받냐면 이 신초가 이게 꽃눈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거의 벌써 지금 나와서 거의 머절 나오고 그래요. 이게 수세가 이제 약해서 이 가지는 좀 꽃눈이 다 생기려고 해요. 벌써 나오자마자. 그런데 이제 장마철이나 이런 때 되면 아마 좀 더 길어질 거예요. 그래서 유인을 이렇게 해야지 여기가
가지들이 잘 나오는 거죠. 그래 가지가 안 나온 가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작년에 뭐 혼자 하니까 바쁘잖아요. 그래서 못 꺾은 거예요. 이게 여기는 한번 5cm로 꺾었는데 여기는 덜린 거예요. 그러니까 덤섬덤섬 이렇게 신초가 나왔잖아요. 끝은 당연히 많이 나왔고, 끝은 많이 나온 거는 제가 훑었어요. 좀 위로 나온 거 끝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지금 훑어줬어요. 뭐 이렇게 지금 막 잘라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무성하면은 3발이 4발이 되면은 이쪽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중간을 한 번 더 꺾었죠. 그런데 7cm 짜리로 했는데 또 제가 하나 가지고 있는 게 15cm 짜리도 있어요. 엄청 커요. 이거 비싸요, 이런 거는. 그러면은 15cm가 여유가 있으면 여기를 꺾으면 되겠죠. 여기는 꺾여 있으니까 이 부위를 꺾으면 완전히 수평 이하가 되는 거예요. 한 손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게 껍질이 이제 저기에 막 닿으면 막 삐껴져요. 상관없어요. 그래도 이렇게 그러면은 완전히 쳐박았죠. 땅으로 끝이. 이거는 이제 저걸 했기 때문에 풀러도 돼요. 이렇게 큰 걸로 하면은 이제 완전히 수평이 됐어요. 그러면은 지금 요런 신초들 있죠. 요런 움직이지 않는 눈들도 수평을 딱 해주는 순간 나는 5일만 있으면 반응이 나와요. 5일만 있으면 요런 순이 다 터요. 요런 순이 잠자고 있는 순들 있죠. 요런 순, 요런 눈에서. 그러면 아까 보여준 것 같이 이런 이제 이런 눈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이게 다 결과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사과가 달리는 거죠. 그래서 유인이 정말 중요해요. 제가 쭉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추천하는 이 클립은 제가 5cm 그리고 7cm나 8cm 그렇게 두 개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15cm는 워낙 비싸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작년에 2년차 때 유인을 더 적극적으로 한 번 꺾는 건 꺾었어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두 번째 꺾을 때는 뭐 적과하고 이런 거하고 겹쳐가지고 성모 못 꺾은 거예요. 작년에 만약에 꺾었으면은 올해 여기도 착과가 다 됐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렇게 작년에 순이 안 나오고 올해 이제 순을 받은 거죠. 이러면은 1년이 이제 늦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밑에는 착과가 됐는데, 그래서 유인이라는 거는 정말 중요해요. 이렇게 유인을 안 하면은 이래 나대지 있죠. 이래 끝은 무성하고 끝은 정리할 때 그냥 무조건 띠내면 돼요. 이거 뭐 신경 안 쓰고 이렇게 띠내고, 여기까지는 수평이 됐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신초가 올해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이 부위가 들려 있어서 신초가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올해라도 이렇게 유인을 한 거죠. 위에 같은 경우는 유인을 작년에 잘 했기 때문에 이 적심한 자리네요. 여기는 작년에 적심한 자리네. 여기 보면은 멈췄다가 컸잖아요. 그래서 적심을 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꽃눈이 왔네요. 중간 정도의 꽃눈이 왔어요. 그래서 요 안쪽에 이게 다 꽃눈이 되는 거예요. 내년에 이렇게 여기를 기부해서 꺾었기 때문에. 그래서 꺾는 거하고 안 꺾는 거하고는 어떻게 보면 하늘과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꽃눈이 얼마나 많이 오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사과 농사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인을 정말 신경 많이 써야 돼요. 이게 이제 같은 3년 차인데 한번 병이 들었었어요. 이렇게 병이 들어서 여기서 이제 아마 이게 그 무슨 병이죠? 불안병일 거예요 아마. 이 위에 불안병이 걸려서 작년에 제가 잘라낸 거죠. 잘라내고 순을 새로 하나를 받은 거예요 작년에. 그러니까 이렇게 해초리 모양이죠 지금. 그런 이제 신규로 이제 식재한 분들은 이렇게 신초가 지금 뭐 3cm, 2cm 뭐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유인을 들어가잖아요, 밀실. 그러면 이런 게 뭐 10cm나 20cm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유인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5cm 짜리로 거꾸로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훑으면은 이렇게 가지가 잘 나와요. 아상 처리 안 했는데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척지가 하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작년에 이제 저 기부에서 꺾었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도 사과가 달리고 여기도 달리고 그러다가 이제 요런 꽃눈 올해는 안 달렸지만 이거는 이제 내년 거예요. 내년 꽃눈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유인이 정말 중요해요. 이 유인을 하면 꽃눈도 잘 오는 것도 있지만 수평이 되잖아요. 가지가 수평이 모든 게 되면은 햇빛이 잘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햇빛이 이 안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꽃눈도 충실하고 사과도 이제 색깔도 잘 나고 맛있고 그런 거예요. 햇빛이 안 들어가면은 무조건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수평을 해 놓으면 좋은 거죠. 그래서 유목 때는 최대 이 척지 가지 수를 많이 가져가야 돼요. 처음에는. 그래야지 수세도 안정이 되고 조기 다수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연수가 한 해 지나면서 가지를 예를 들어서 이 가지 있죠, 중간 가지 있죠, 또 위에 가지 있죠, 이러면 중간 가지를 떨어내는 거예요. 기부해서 나중에 몇 년 후에는 결과지 개념으로 가야 되니까 나중에는. 지금은 이제 바로 착과가 되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유인 여기서 신초 때 한번 꺾고 또 자르잖아요. 그러면은 중간에서 한번 꺾어주고 그렇게 하면은 이 가지는 두세 번만 꺾어주면은 변하지 않아요. 한 번 이렇게 꺾인 가지는 계속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만 이렇게 노력을 해주면 손이 엄청 가는 작업이에요. 이게 돈도 뭐 꽤 들죠. 이게 유인 도구 저거를 살려면은. 그래도 저 플라스틱은 아무리 오래돼도 뭐 썩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한 번만 구매를 해 놓으면 계속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수영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꽃눈도 이제 수정이 다 돼서 지금은 이제 열매가 이렇게 착과가 됐어요. 요거는 이제 죽어서 보식한 거죠. 가지 죽어서 오래 심은 가지예요. 예, 아상 처리도 이제 제가 했고 순이 잘 나오고 있네. 비 한 번만 내일 오면은 신초가 엄청 나올 것 같아. 이렇게 3년 차입니다. 올해 이제 몇 개 달릴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작년에 유인을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더 많이 달렸을 텐데 워낙 혼자 하니까 바쁘니까 이게 지금 며칠 전부터 시작해서 다 지금 이 클립 보이죠? 다 한 거예요. 작년에 못한 걸 올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이제 해야지. 지금 안 하면은 이렇게 나대진 이런 가지 지금 없잖아요. 지금 안 하면은 이제 예를 들어 한 달 있다가 이렇게 유인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새순이 나올 수는 있어도 꽃눈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빨리 서둘러서 이런 가지들은 유인을 하면은 순이 이렇게 다시 나와요. 수평을 하면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올해 꽃눈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시려면은 좀 서둘러서 2년차, 3년차 가지들, 작년에 유인 못한 가지들이 있으면은 올해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클립은 5cm, 7, 8cm, 그렇게 최소한 2개만 가지고 있어도 웬만한 가지들을 다 유인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 클립은 빼낼 때는 목질화가 됐을 때, 뺐을 때 가지가 변형이 없고 그냥 가만히 있을 때 빼면 돼요. 여기는 이 나무는 수세가 세서 이 클립이 엄청 들어갔네요. 한 10몇 개가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이런 안쪽만 이제 꽃눈이 오고 이 바깥쪽은 꽃눈이 없잖아요. 바깥쪽은 이제 내년에 이제 사과가 착과가 되는 거예요. 이런 나무는 엄청나게 척지가 꽤 굵죠. 꽤 굵으니까 유인을 작년에 안 해가지고 이렇게 꽃눈이 하나도 없네요. 이 가지는. 작년에 유인을 빨리 한 가지들은 이렇게 꽃눈이 왔는데, 그래서 이만큼 이 유인이라는 게 중요해요. 사과나무 유목 때 뭐 4년 넘어가면은 거의 유인은 못해요. 유인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도 굵어져 가지고 끈으로 유인도 잘 안 되고, 유인을 한다고 해서 그 나대지에서 4, 5년 된 수령들은
4, 5년 된 거는 유인을 해도 새순이 안 나와요. 그 자리에. 죽은 눈이 되는 거예요. 눈이. 그래서 3년 차까지가 기회예요. 3년 차까지 유인하는 시기는. 호박벌이 왔네. 호박벌. 반가운 호박벌. 호박벌 확실하진 않아요. 호박벌인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저를 믿고 이렇게 제가 알려주는 대로 한번 키워보세요. 그러면 후회는 안 할 겁니다. 올해 이제 이 몸통에 다는 거예요. 이렇게 착가를 시키는 거예요. 여기 몸통. 위에는 사과가 달리면 또 과대지가 나오잖아요. 그럼 과대지에 위에는 또 착가를 시키는 거예요. 1단, 2단은 다 완성이 됐어요. 이런 나무들은. 이제 3단은 이제 바로 이제 달 거기 때문에. 꽃이 많이 왔죠. 저기는 몸통에다 그냥 다는 거예요. 올해. 그래도 저 올해라도 유인을 싹 해서 지금 마음이 좀 개운하네요. 이런 거는 수세가 약해요. 약하면은 여기 이제 흙을 좀 한 요 정도 5cm 정도 끌어서 복을 주면은 수세가 살아나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일을 좀 해야 돼요. 수세 약한 나무. 그러니까 수세 약한 나무는 비료, 질소갈이 들어있는 거 한 주먹씩 이제 저는 내일 하려고 그래요. 내일 비 온다 해가지고 저런 나무들 있죠. 약간 수세가 약한 나무. 비 오기 전에 질소갈이 들어있는 거 한 주먹씩 주려고 그래요. 수세 약하고 과일이 이제 지금 다 결정이 됐잖아요. 이렇게 수정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착가가 많은 거. 그러니까 착가가 적은지 많은지는 잎만 보면 알아요. 멀리서 봐도 잎이 무성한 거는 꽃이 많이 없다는 뜻이고요. 무성하지 않고 약해 보이는 거는 꽃이 많이 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세 센 나무는 절대 안 하고요. 특히 부산은 홍로 같은 경우는 수세를 세도 웬만하면 해요. 한 주먹씩. 근데 부산은 이렇게 이 나무같이 이래 수세 센 나무들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이래 꽃눈이 그래도 많이 왔어도 이런 거는 저장량분도 많고 지금 수세가 엄청 센 거예요. 이 나무는. 그러니까 저런 나무는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 정도 되는 나무 요런 건 이제 내일 한 주먹씩 제가 비료를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영상을 끝까지 안 보시니까 보통 아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도 정말 저를 믿고 따르는 분 아니면은 지금 영상이 17분째 이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안 보시고 또 묻고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가 말하는 게 중복되는 경우도 많지만 그 영상 속에는 도움되는 말이 중간중간에 많이 포함이 됐으니까 사과 농사를 정말 열심히 한번 해봐서 끝장을 보고 싶은 분들은 제 영상을 꾸준히 좀 끝까지 시청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어떻게 키웠나 이런 걸 자꾸 봄으로써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아울이에요. 수분수로 심은 거. 아울이. 예, 영상이 너무 길어졌네요. 저는 편집 안 하시는 거 아시죠? 그냥 이렇게 그냥 올려요. 큰 실수 뭐 하지 않는 이상은 여기도 호박벌이 있네요. 호박벌이 꽤 많아요. 올해 수정 잘 됐습니다. 전 사과밭 중심화 냉해피해 조금 봄밭 하나 빼고는 척화는 다 살았어요. 척화 또 키우면 되니까 걱정은 안 해요. 그래 올해는 다 착가량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3년차 사과밭만 조금 더 꽃눈이 왔으면 좋을 뻔 봤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뭐 적은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이제 작년에 유인을 좀 안 해서 후기에 안 해가지고 제가 이제 유인을 안 해서 이제 수확량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원인이. 작년에 잘했으면은 훨씬 더 늘었을 텐데. 예.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은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20분 됐는데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